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강의를 준비한 게 천행건 자강불식은 주역 사서삼경의 주역 아시죠? 사서삼경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주역 첫 번째 궤가 곤괴, 하늘궤인데 하늘입니다. 하늘. 그 다음에 땅, 그리고 인간, 이렇게 주역의 궤가 나오거든요. 천행건 자강불식은 하늘의 운행은 굳건하다. 스스로 힘써 쉬지 말고 일하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힘써 스스로 강해져라.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주역 제1궤입니다. 주역에 맨 처음 나오는 궤가 건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늘 건자거든요. 하늘의 하늘. 하늘의 움직임, 다시 말하면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게 주역의 첫 번째 궤입니다. 거기에서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궤가 곤괴인데요. 공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땅. 건은 음양으로 따질 때 음이겠어요? 양이겠어요?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양입니다. 아버지겠어요? 어머니겠어요? 예, 아버지 궤가 건괴, 하늘궤입니다. 하늘궤요. 제 양반 무슨 돈벌이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점치나 그러는데, 이건 점이 아니고요. 자기 암시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주역 36개, 64개 중에 이렇게 이게 6개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1, 2, 3, 4, 5, 6 맞네. 이렇게 생긴 게 건괴입니다. 건.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이기 때문에 이건 아버지 궤고, 지도자 궤고, 국가 같으면 군주를 나타냅니다. 가정 같으면 누구를 나타내요? 아버지를 나타내고, 우리 회사 같으면 지도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기 라인 같으면 리더를 나타내는 게 이 건괴예요. 건. 하늘 건자거든요. 이게 건이 하늘이에요. 하늘, heaven. heaven.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리더가 되실 분들이니까, 아까 우리 박 회장께서 자장격지 그랬죠? 스스로 장수가 되어 싸움터에 나가라. 장수는 의사결정을 현장에서 자기가 하지 누구에게 물어보질 않습니다. 스폰서를 물고 늘어지질 않아요. 가정에서 아버지도 자신이 장수가 되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벌이를 하는 것이지 자식한테 물어보질 않아요. 야, 자식아, 내가 어디 나가서 무슨 일 했으면 좋겠느냐? 그건 아버지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건괴이기 때문에 하늘괴입니다. 하늘이에요. 자신을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전부 리더시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궤로 나오는 게 곤이라고 하는 겁니다. 곤은 이거 정반대예요. 전부 이렇게 음계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가 끊어진 게 음입니다. 우선 많이 본 것 같죠? 예, 태극기. 세계 모든 국기 중에서 태극기가 그 의미가 가장 깊습니다. 가운데가 태극이에요. 태극이 이 우주의 원초예요. 거기서 태극에서 뭐가 나오느냐? 음과 양이 나와요. 음과 양. 그러니까 우리 태극은 동양의 사상은 이원론적 이원론이라 그러는데, 모든 걸 태극에서 나와서 음과 양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에요. 그러니까 건은 양. 그러면
이 음은 엄마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태극기의 사계가 건, 곤, 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태극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자는 항상 음이고 남자는 항상 양이냐?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질 않아요. 동양사상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처음에는 두 부부가 결혼해서 남편이 밖에 가서 돈벌이를 하고 여자가 집에서 살림을 하면은 밖에서 활동을 하는 남자가 양이 됩니다. 집에서 살림을 하는 부인이 음이 돼요. 그러면 여자 대학은 어떻게 되냐 이게. 전부 여자들인데 그게 다 음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상대적이니까 여자 대학 중에서도 왈가닥이 양이 되고 점잖은 아이가 음이 돼요. 그러니까 음과 양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물과 불은 뭐가 양이겠어요? 불이 양입니다. 물이 음이에요. 그런데 불이 항상 양인 게 아니에요. 촛불하고 용광로 불하고 어떻게 돼요? 용광로 불이 양이 되고 촛불이 음이 돼요. 항상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그래서 두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동양사상이에요. 항상 배척적인 게 아니에요. 음 속에 양이 들어있고 양 속에 음이 들어있다. 이걸 동양에서는 5,000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게 나온 게 20세기 초반에 나왔어. 지킬 박사 하이드시. 읽어보셨죠? 안 읽어봤으면 그런 게 있다고 말했어요. 지킬 박사라고 하는 굉장히 인품, 고상하고 지식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악하고 악한 하이드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양 속에 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동양사상에는 양 속에 음이 들어있고 음 속에 양이 들어있다는 것을 벌써 5,000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음양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말이야. 처음에 하늘이 떡 나와. 하늘이 떡 나온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 자연 법칙이 어떤 것이냐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 어떤 거예요? 여기서 자연 법칙은 자연 법칙 그 자체를 논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응? 자, 천행건 한번 빚어보세요. 자, 이게 지금 주역 건계 상전에 있는 얘기인데 천행건 하늘의 운행은 굳건하다. 그 말은 자연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지구가 돌다가 피곤하다고 멈추는 거 보셨냐 그 말이. 어? 태양이 좀 신경질 난다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걸 보았느냐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똑같아요. 자연의 법칙은 굳건하다. 그 말은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자연은, 천체는 자기가 가야 할 궤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 자연 법칙은 항상 정해져 있고 인간의 성공 법칙도 정해져 있고 경제 법칙도 정해져 있다. 굳건하다 말이에요. 굳건하다. 그러면 이 주역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하면은 군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군자. 군자는 오늘날 개념으로는 신사숙녀이고 리더입니다. 지도자예요. 가정에서는 아버지고 우리 다단계판에서는 리더고 이게 스폰서야. 이게 군자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경영진이 군자예요. 리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하늘의 법칙이 이렇게 굳건하다. 소인배들은 이렇게 해라. 그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군자는 당신이 지도자라면은 또는 당신이 지도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연법칙은 변함이 없으니까. 군자로서 그 말이에요. 지도자로서 자강불식. 실식자입니다. 쉬지 말고 스스로를 강하게 하라. 쉬지 말고 스스로를, 아까 자장격지 그랬죠? 자신이 장수가 되라. 그거는 춘추 좌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군자라면, 당신이 지도자라면 쉬지 말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힘써 일하라. 그 말이 되고 스스로를 강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 공짜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당신이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 강해져라. 스스로 강해진다는 게 뭐예요? 실력을 쌓아라. 실력을 쌓아라. 이게 건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건괴. 하늘의 이치란 말이에요. 하늘의 이치. 하늘의 이치라는 것은 자연 법칙이에요. 자, 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공 법칙도 변함이 없고, 자연 법칙도 변함이 없고, 경제 법칙도 변함이 없어요. 땀 흘리지 않는데 얻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 다음. 자, 이겁니다. 바로 애터미 사업은 빅 비즈니스입니다. 이것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크게 될 수도 있고 조그맣게 될 수도 있어요. 애터미 사업이 빅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 영감과 99% 노력, 누가 하는 얘기예요?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에디슨은 어떤 기록을 봐도 머리가 좋았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마 보통이었는가 봐. 초등학교 3개월 다녔죠. 3개월 다니고 쫓겨났어요. 그 선생님이 목사님이었는데, 나는 세상에 지금까지 선생을 몇 년을 했지만 이렇게 멍청한 놈은 처음 봤다. 그래 쫓아냈어요. 그럼 멍청한 게 아니었어. 자기 엄마가 집에서 교육을 시켰죠. 자기 엄마가 교사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천재는 1%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진짜 땀 흘렸어요. 땀. 요걸 두 개 다 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강불식이라고 하는 것은 99%의 땀을 요구합니다. 이때 땀을 흘리고 하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1%의 영감이 나와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영감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해라, 책을 봐라 하는 것은요, 그 책에서 구체적인 지식을 얻자는 게 결코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책을 보다 보면 영감이 떠올라요. 번쩍하면서 떠올라. 그게 책의 효과예요. A라는 책을 읽는데 B라는 영감이 떠오른다고. 그걸 경험해 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자체에 기록된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아는 게 아니에요. 책 보는 게. 그래서 인문학을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 애터미 사업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영감이 떠오른다고요. 자, 가치를 알아보는 눈. 바로 애터미라는 사업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영감이에요. 영감.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는 일을 인간은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가 없는 일을 어떻게 오래 하냐고. 오래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감을 얻고 어떤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네. 그런 사람 있어요. 다 아는 얘기네. 그런데 거기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성공 못해요. 바로 늘 제가 얘기했던 요 정약용 선생의 하피첩이라 여기 나오네. 요거 제가 봤거든요. 이게 KBS 그 진품 명품. 200년 만에 이게 발견된 거예요. 200년 만에. 분명히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 내려가 유배 생활을 할 때 이런 책을 썼다고, 하피첩이란 책을 썼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책이 없어. 이거 어디 갔냐 이거예요. 어디 갔냐 말이야. 근데 그 책이 특별한 거거든. 강진에 유배를 가 있으니까 부인하고 딸은 옛날에 이 여자들은 가볼 수가 없죠. 남자 종만 왔다 갔다 해. 이게 옷이라든가 음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양주가 집이셨는데 양주에서 이제 남자 종이 뭐 이 빨래라든가 음식 밑반찬을 싸주면 강진에 갔다가 올라오고 이제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자기가 시집 올 때 입고 온 치마를 보낸 겁니다. 벌써
유배 생활 18년을 했으니까. 근데 다 해졌어. 분홍빛 치마가 다 해졌어. 그래서 정약용 선생이 굉장히 그 애착하고 가정 자녀를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 해진 치마를 잘라가지고 책을 만든 거예요. 한지에 붙여가지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주는 교훈을 적어서 이걸 내가 썼다고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없어.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진품명품에 20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없어진 책이 나타났어. 감정위원들이 그걸 보고 KBS 진품명품 감정 가운데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 그런데 그 치마의 일부를 잘라서 이미 시집간 딸에게 보낸 그림이 있어요. 그게 어디 갔냐? 고려대학에 가 있어. 고려대 박물관에. 그래서 그 하필첩을 들고 고려대 박물관으로 뛰어가서 치마의 재질을 비교해 보니까 진품이야 이게. 정약용 선생 부인의 치마야. 그래서 KBS에서는 각 보도기관에 보도 통제를 요청하고, 보도가 먼저 나가면 그거 김 빠지잖아요. 진품명품 요청하고 어떤 사나이가 가지고 왔는데 그게 1억의 감정이 됩니다. 근데 그 사나이는 그 어디서 구했느냐? 그저 이 모텔 하는 친구인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벽종이를 다 뜯어놨더니 폐지 수집하는 할머니가 리아카를 끌고 와가지고 폐지 놔주세요? 그러면 좋잖아. 치워주고. 그런데 이 사나이 이렇게 보니까 그 리아카에 무슨 고물책이 하나 있어. 그럼 저거 놔주세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고 가져왔어. 그런데 암만 이 사나이가 봐도 무슨 책이 이상해. 그래서 KBS에 가지고 갔더니 감정위원들이 깜짝 놀라는 게 이거 무슨 하냐 이거야. 지금 200년간 없었던 책이 나타났어 지금. 그래서 이 친구 그냥 이렇게 들고 왔다가 그 친구 해고록에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갈 때는 이걸 지금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이걸 1억짜리를 지금 말이야. 왜냐하면 그 문화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게 아마 국보로 지정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최근에 얼마에 낙찰됐어요? 7억 5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마 그 할머니는 누군가가 내버렸거나 쓰레기통에 버렸거나 그게 7억 5천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감정위원들은 그 국가가 샀어요. 국가가 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문화재적 가치는 100억이라고 지금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의 100억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건데 그 가치를 몰라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혹시 돌아가시면 저게 네 첩인데 세 첩밖에 발견을 못해서 지금 한 첩이 벽장 속에 있는지, 그게 지금 10억짜리니까 벽장을 한번 뒤져보시고 이상한 책이 나오면 KBS에 한번 가지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지금 더 지금 문제가 된 게 지금 훈민저금 해례본이죠. 그게 지금 상주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그건 국보입니다. 국보 중에 보통 국보가 아니에요. 안동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국보예요. 이것은 누가 뭘 만들었다는 게 기록이 돼 있어. 훈민저금 원본이에요. 원본. 그런데 이 친구가 국가에 1,000억을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재적 가치는 1조로 보고 있습니다. 1조. 그걸 그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훈민저금,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시고 그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조의 가치가 더 있어요. 이 가치가 지금.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거하고 없다고 느끼는 거하고는 그 사업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태도가 중요하다. 바로 attitude, 태도인데요. 우리의 능력은 1%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누가 얘기해? 에디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디슨이 영감이라고 얘기한 것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전부 attitude, 태도란 말이에요. 태도는 마음가짐입니다. 정신자세예요. 정신자세. 요게 합해지면
100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신사숙녀가 됩니다. 애터미에서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사숙녀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공하실 수 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고 내 파트너 그리고 내 형제라고 동반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은 자 붉은 원숭이띠 내년에 반드시 크게 성공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